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네, 여러분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어서 면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준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의 분량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성면접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경험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면접들도 준비가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 준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시간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준비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필기 합격하고 이제 면접 보러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길어야만 2주 안에 면접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면접 보러 가게 되고, 기껏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필기까지 합격해서 갔더니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제일 억울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문 열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면접 때문에 다시 문 닫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럼 우리가 면접에 대해서 소리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어떻게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취업 준비할 때 면접에 대해서는 좀 뒤로 미룬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스터디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혼자서 준비하기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 필기 시험도 잘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벌써부터 면접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꾸 뭔가 손에 잡히는 것들부터 먼저 선택을 하다 보니까 면접처럼 손에 잘 안 잡히는 것들은 나중으로 이제 미뤄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저 어떤 강의 같은 거 가보게 되면 뭐 필기 시험, 뭐 자기소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게 참여하시는데 면접에 대해서는 좀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왜냐? 이렇게 뭐 아직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면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면접 시즌이 되거나 면접철이 되면은 뭐 그때 막 몰려드세요.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제가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저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준비된 게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피치도 잘 안 나오고 답변도 이상하고 뭔가 준비가 안 돼서 좀 당황하고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자꾸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준비해라. 그리고 하루에 루틴하게 취업 준비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뒤로 미루지 말고 그날 조금씩이라도 면접 답변을 정리한다든지 면접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만 꾸준하게 하셔도 충분히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공공기관에서 이제 면접 보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성면접, 뭐 경험면접, 상황면접, PT 토론면접 이 안에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인성면접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종면임이 누구냐, 뭐 지원 동기가 뭐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일단은 화법적인 부분들 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화법에 대한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인성면접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이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의도 파악. 그래서 인성면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성면접 안에 따로 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임원면접 같은 것들을 인성면접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인성면접은 경험면접 합쳐서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상황면접 합쳐서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면접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어느 정도는 준비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뭐 질문이 너무 쉽고 단순하다 보고 생각해서 준비 좀 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기업은 주로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인성 면접을 좀 뒤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성 면접이. 경험 면접은 앞서 우리가 NCS 기반 또는 직업기초 능력 기반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경험과 상황 면접인데 이거 둘을 합쳐서 역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역량 면접. 네.
또는 심층 구조화 면접, 뭐 BEI 면접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파악하겠다. 앞으로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역량과 생각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경험 면접은 뭐 우리가 익히 알듯이 STAR의 구조로 말하는 것들부터 정리하셔야 되고 또 꼬리집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세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NCS 지역식 능력의 키워드 앞서 알려드린 부분 있죠. 그런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내 경험을 정리할 때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써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경험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배워놓으면 경험 면접은 알아서 정리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이 있어요. 상황 면접. 상황 면접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사 업무나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 업무라든지 관계적인 면이거든요. 업무나 관계적인 면에서의 상황. 예를 들어서 상사가 너보다 어리면 어떻게 할 거니? 네, 관계적인 면이겠죠. 상사가 자꾸 너한테 자신의 일을 떠넘기면 어떻게 할 거니? 관계적인 면이 되겠죠. 업무적인 면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업무적인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너가 만약 담당자인데 고객의 일과 뭐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이 겹쳤을 때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것들도 뭐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고객 관련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인의 어떤 불평, 불만, 뭐 화난 고객, 뭐 진상 고객에 대한 문제들, 윤리적인 거 상사의 비리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식의 대표적인 어떤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 면접은 키워드를 좀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뒤에 설명하게 될 AI 면접에서는 상황을 주고 이거를 실제 말로 하듯이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AI 면접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질문을 준비할 때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긍정형과 부정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경험에 대해 준비해서 가실 때는 뭐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그런 경험, 긍정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던 경험들을 우리 주로 준비해가는데 면접관은 또 그걸 노려요. 그래서 리더십에 실패했던 경험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 관련된 질문들까지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느냐? 어렵죠. 어려운데 뭐 이런 건 부정형,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한테 피해 준 경험이 있냐? 이런 것들처럼 부정형 질문인데 이런 게 없으면 일단 없다고 하셔도 돼요. 남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있냐? 근데 이거는 없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형 질문들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긍정형 위주로 주로 준비하지만 그걸 주로 물어봅니다. 긍정형으로. 때로는 부정형을 물어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자. 그래서 인성, 경험, 상황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면접의 유형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 있는데 자, PT 면접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를 현장에서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바로 문제를 주는 형태예요. 근데 어떤 형태는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AP라고 해서요. 이거는 애널리스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하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바로 문제 주는 형태가 많은데 이 문제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수준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발전 방안 제시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 얘기해봐라, 발전 방안 제시해봐라, 문제점 해결해봐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개인에 좀 다르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발표에 대한 주제가 어렵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는 차별화가 많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어디에 차별화가 많이 되냐면 발표하는 능력에서 차별화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T 면접 준비할 때는 우선은 발표에 대한 스킬과 역량을 끌어올리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지 기출됐던 거 뭐가 있는지 하면서 막 그거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게 어느 정도 끌어올려지면
기출됐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제들을 정해서 발표하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요즘에는 인바스켓 PT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바스켓 PT 면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서류함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가지 업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가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한을 줘요. 시간적인 제한을 주고 그다음에 업무를 여러 가지가 제공되죠. 업무에 대한 것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것들은 후배 고민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갈등, 고객 민원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들도 제공해 줘요. 그러면은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이 업무를 이때 끝내야 되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세워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선순위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자원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잘 할애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빨리 끝내야 되면 이게 1순위. 후배 고민 들어주는 것보다는 고객의 민원을 빨리 해결이 중요하니까 이게 2순위. 그 다음에 후배 고민이 3순위.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한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봐라고 하면 보고 작성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후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객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얘기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로 하고, 그 다음에 꼬리좀 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인바스켓 면접은 문제 해결 능력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원관리 능력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물어보는 형태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인바스켓 면접이라고 하는 점도 있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은 많이 비슷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에서는 어떤 대표적인 상황들을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시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좀 나름대로 친구들과 고민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 것이 있다. 토론 면접을 보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관련된 이슈나 주제 같은 것들을 던져주고 서로 토론해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시사 이슈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원래 PT에서 나오는 거 무슨 발전 방안을 제시해봐라, 홍보 방안 제시해봐라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토론보다는 토의에 좀 더 가깝겠죠. 무슨 방안 제시하라 이런 토의고 무슨 찬반을 가지고 분류해서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토론 면접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거나 그런 면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토론 면접은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합격시키냐에 대한 면접이라기보다는 누구를 떨어뜨릴 것이냐에 대한 면접의 특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시면 크게 이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하시는 요소는 없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사 이슈를 공부하거나 신문을 많이 보거나 물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에 좀 뒤로 미루셔도 되고 토론 면접 잡히면 그때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는 게 바로 토론 면접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형별로 여러분 접근 방식을 좀 더 준비해 보시고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루틴하게 세우시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인성 경험 상황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된 질문들, 대표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을 빨리 만들어 놓고 정리해야 된다. 그게 이제 면접에서 우리가 잘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인성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성격의 장단점, 취미특기, 중요한 인물, 최근의 근처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취미특기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못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승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얘 승마? 어렸을 때부터 말을 갖고 놀았어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이 친구 좀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취미 생활을 말할 수 있고 골프나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배경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취미특기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못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질문하다 보면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주말에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취미나 특기 같은 것들이 조금은 이제 드러나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시면서 답변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특기에 대한 부분들과 취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른 의도겠죠. 취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특기는 내가 잘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수영을 잘하면 수영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매주 도움이 되느냐. 너 수영 잘하니까 사무행정 업무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기를 얘기하는 것은 업무적으로서 저는 자료 수집을 되게 잘합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무행정 업무에서 필요한 역량이나 특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특기로 선정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변을 그냥 만들더라도 성격 그냥 얘기하면 되겠지, 뭐 특기 얘기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 질문에 의도가 있고 그 의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다대다 면접이다, 다대다. 여러 명의 면접관들과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가서 한 번에 같이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해서 사무행정이면 사무행정 같이 볼 거니까 나는 이제 성격의 장점을 뭐 친구들과 스터디나 이런 걸 하면서 사무행정이니까 꼼꼼함으로 얘기하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딱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가면 성격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이제 꼼꼼함 얘기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앞에 애가 저의 장점은 꼼꼼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죠. 자, 이럴 때 나는 그러면은 내가 준비했던 꼼꼼함을 다시 말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고민이 많이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진짜 말주변이 없고 센스가 없으면 그냥 있는 것도 그대로 가야죠. 다만 사전에 이런 것들 예상을 해야죠. 예상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애들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난 꼼꼼한 것들을 어필하고 싶긴 한데 꼼꼼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너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다른 애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되게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성격이라고 나의 장점을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